네, 2023년 7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 재난 안전 문제 전문가인 정창권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행정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달려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이 현장화하고 지방화, 분권화를 얘기하셨습니다. 현장에 가서 미국에서는 이 자연재난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카운티가 제일 작은 지방자치체인데 거기에 소방서장이 장군이 오든 누가 오든 경찰까지 다 지휘해서 일단 대처를 하는데 인민군도 그거를 전군의 간부화 그래서 누가 바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뭐가 터지면은 그 지역 소방 책임자도 있는데 경찰도 가고 군인도 가서 엉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현장화하느냐 문제하고 그다음에 거기 갔을 때 그 지역 정보를 가장 잘하는 지자체는 빠지고 중앙정보 위주로 가면서 중앙언론이 개입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래서 막 지자체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지자체가 그쪽을 가장 많이 알고 산불이 나고 뭐가 났으면 그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모가지가 날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피해가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안 막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지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방화 문제를 한번 그 현장화 그걸 중심으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그 재난 대응 기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그 재난 대책 관련 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1967년도에 풍세 재택법을 만들면서 67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박정희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래요? 그때 4.25 태풍이 계기였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4월호는 1959년도가 그때 났는데 그게 계속 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거 지금은 이제 이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건설부가 했습니다. 내무부가 아니고 건설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요번에 그 미호천 관련해서 나왔듯이 이 풍세, 물 관리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그 토목 건설 이런 하는 것들을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분들이 더 훨씬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지금 국토부의 전신이 건설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산치수 개념으로 간 그렇습니다. 거네요. 방제 문제를. 예, 예. 네. 그러다 이제 그 기능들이 1990년도에 이제 그 당시 내무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는 그 내무부 장관이 재대책본부장을 하면서도 그 부부분장을 건설부 차관, 내무부 차관 이렇게 그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적인 것과 그다음 실무적인 것이 서로 그 잘 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거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네요. 네. 이제 국토건설부에서 물 관리를 하니까 치산치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 개발, 종합 개발, 낙동강 개발, 4대강 개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부가 하는 거가 맞는데 또 지방자치단체가 또 하나하나 또 다 해야 되니까 내무부가 그때는 지방자치 하기 전이니까 그렇습니다. 내무부가 하는 것도 맞습니다. 네. 야, 근데 그때도 우리 정부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무부가 해라. 근데 건설부가 세컨드를 해라. 이렇게 딱 정리를 했군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건설부가 먼저였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들이 이제 그 2004년도에 그 재난안전 그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현 체제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 그 전에 95년도 그 7월 달쯤에 이제 그 재난관리법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95년도면 김영삼 정부 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재난관리법이 있을 그 자체가 현재 그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어떤 그 모태가 됐죠. 네. 사실 우리 그 법 자체가 이제 일본 재해대책기본법을 갖고 그렇게 한 건데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그 사실은 95년도에 도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잠깐 말씀 끊어 죄송한데 95년도에 그렇게 한 거는 성수대교 붕괴 뭐 그런 것들 영향 끼친 건 아닌가요? 지방자치 한 거하고 그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죠. 아니 95년도에 재난법을 만든 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수대교 무너지고 영향을 줬겠죠. 그때 참 사건이 많았습니다. 원래 그 어느 나라나 이런 사건이 나지 않으면 법 제도가 안 발전하지 만드는군요. 않습니다. 성수대교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 아, 가을날 비 오는 날 충격이었죠.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났다시피 중앙정부는 활동하는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지방정부의 조치가 이런 게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강원도지사에서 뭐 한 게 있나요? 난 진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재민 구호하는 거 외에는 안 보여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중앙집권정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없어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보다는 지방정부가 맞습니다. 정부. 네, 그래서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해서 수평적인 관계인데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의 어떤 하부기관처럼 네. 이렇게 인식될 수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종속적으로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운영 지금 차지에서는 삼각형 형태로 이게 재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쉽게 얘기 말씀드리면 1차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역삼각형인 거죠. 왜 이렇게, 그게 참 문제가, 이게 다른 건인데, 제주 해군기지 지을 때도 말이에요. 그 지방경찰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왔다리 양다리 걸치고, 사드 때도 보면은, 자기네 문제인데, 결국은 중앙에서 중앙경찰이 오고 누가 해라. 자긴 중앙 문제니까 안 한다 이런 건데, 그 자치단체나 그쪽 경찰들이 보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는 게 보여요.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자치경찰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의 어떤 아노미 현상이다. 과도기가 아니라 우리의 병폐 아닌가요? 고질 아닌가요?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뭐 모든 그 통제 권한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 대폭 위임을 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정상인 겁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이 재난안전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을 그 업무에 그 태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 소환? 주민 소환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건 유명무실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그 소환제가 도입된 이후에 그거 정치적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기초단체 의원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번 시도가 있었죠. 삼척에서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고 해갖고 주민 소환 투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하는 건 있었지만 정말 재해를 당했는데 그건 이제 짓겠다는 미래의 문제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재해를 가지고 그 1차적 대응을 못한 단체장을 처벌 안 하는 건 참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기본법사에도 보면 기관장을 뭐 징계한다든지 뭐 다른 방식을 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 담당자만 그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담당자, 있습니다. 말단 공무원만. 그 책임자는, 상급자는 안 하고, 기관 책임자는 안 하고. 기관장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죠.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시하면 다 움직이는데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처벌 안 하니까 지금 그 사람은 선거에 룰루랄라 맨날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벽돌이나 깔락하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나 만들어서 처벌이만 하는 거죠. 놀이섯이나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맹점입니다. 큰 맹점이죠. 정보 선생님이 역시 전문가니까 그걸 발견하고 계시군요. 그 문제는 사실 이게 저는 뭐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인 그 어떤 그 구조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토목정보원분보다 제가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이 운영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이 그 제도가 운영하는 그 문화, 그 다음에 그 국민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도 본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거는 이제 그렇게 재난 대응 기구는 쭉 중앙정부는 그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보게 되면 중대본이 있고 중수본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저도 헷갈려요. 근데 모든 발표는 중대본으로 나오는데 중수본은 있고, 그 중앙정부는 조직이 너무 복잡하고 어디가 지휘하는 건지, 총리가 하는 건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페마처럼 딱, 네가 온신 커맨더, 현장 지휘관이다. 중앙정부는 네가 지휘관이다. 딱, 과업을 주고 책임을 주고 권한을 줘야 되는데, 둘이 뭉실합니다, 이게. 그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지금 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에 보면 중앙재난대책본부하고 사고수습본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내밀하게 쳐다보면 그 살펴보면은 두 기구가 그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다. 중복돼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최초에 그 말씀드린 대로 재해대책본부를 맨 그 자체가 결국은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렇게
그 발전돼서 지금 체제가 갖춰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 중앙재해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이 너무 권한이 비대하다는 겁니다. 모든 기관한테 보고받을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조치할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인데 두 보고를. 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 제때 보고 안 하면 또 다음에 또 그런 또 질책이 뭐 예고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보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에서도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게 대책본부장이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국가급 재난이라든지 뭐 이런 때는 이제 국무총리가 할 수도 돼 있는데, 그것도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네. 법적으로도. 그래서 이것을 중앙재택본부 행안부 장관이 하는데, 문제는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총괄 조정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는 것인가. 예컨대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네. 보건복지부 장관만큼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겠느냐. 네네네. 또 AI 같은 거 했다면 농식품 장관만큼 그 부분을 알 수 있겠느냐. 절벽감. 네. 네. 이게 이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네네. 그것을 제공해주는 단초가 뭐냐면 이제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예외. 그게 뭐냐면 해외 재난했을 때는 외교부 장관. 네. 그다음에 원자력 방사능 원자력 관련 안전위원장. 네. 이 자체가 벌써 행안부 장관이 이것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사고 수습본부 중심으로 사고 총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수본 중심으로 네. 중대본이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재난 유형별로 이 재난관리 주무기관장이 오케이. 수습본부장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분이 모든 것을 지휘통제하고 그다음에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습본부를 지원해주고 네. 그다음에 지자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네, 지금 참 그 말씀이 저는 와닿는데요. 우리 재난관리법이라는데 이 법에 의해서 중수본이 생겼나요? 무슨 법이죠? 그 법하고 통합방위법이라고 또 우리나라 안보 체제하는 법이 있는데 제가 통합방위법은 몇 차례 들여봤는데 잔뜩 끌고 먹어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인공이 없는 법,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게 제가 그 통합방위법 볼 때마다 야 이렇게 뭐 다 모아놓으면 뭐해? 아니, 신문사 제 기자할 때도 기자만 많으면 뭐예요? 쓸만한 기자 한두 사람 가게 되면 해결하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식량만 축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데,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통합방위법도 보게 되면 쫙 모아놨는데 아무 없어요. 차라리 NSC가 100배 낫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재난관리법상에 대한 것도 몇 번 보다 보니까, 야, 이렇게 벙벙한 법을 왜 만들었어? 어떻게 올라가면은, 그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면피용으로 그냥 막 이만큼 많은 기관 동원해서 만듭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실무용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이 딱 그걸 지적해 주셨네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뭐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그렇게 제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 허점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더 깨끗하게 다뤄나가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책임과 권한을 져야 되느냐. 우리 중수본은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럼 뭐 하느냐? 불난 데는 거기고 터진 데는 거긴데 맨날 서울에서만 하고 물론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는 진도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그건 중앙이 글로 간 거였고요. 그럼 왜 지역에서는 뚝이 터질 위험성도 지역에서 공사하던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데 뭐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정부는 그 뒤에 숨는 겁니다. 숨어 있습니다. 네. 숨어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처벌이라든 뭐든 피해라 이런 걸 입을 수 있는 그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이번 청주 지역이나 또 충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걸 보면 구청장이나 도지사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부합된 게 있습니까? 지금도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은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산림 녹화하고 산불 막기 위해서
그 공무원들한테 지역을 움직이니까 이장들이 산불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박 대통령은 산림청을 내무부에 둬서 다 움직이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지역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고 터지면 다 중앙에 넘겨버리니까 그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은 뭐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현재처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돼 있는 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방자치를 했는데 왜 종속이 되죠? 선거를 해서 단체장을 뽑는데 구청장, 시장 다 뽑는데 왜 종속이 되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방, 외교, 재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사무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도 자기들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난안전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본다면 지자체장에도 그 지금 향토사단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그 통제권을 주는 것도 향토사단을 무투하로 동원하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주방위구처럼 쓰자. 당연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지금 물론 이제 그런 안보상의 위기가 발생하면 당연히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적어도 이런 분야인데 이번에 그 해병 병사가 저 안타깝게 이렇게 순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대면 지원이라 이 재난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면 지원 측면에서 그 지휘관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거기다 투입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지방정부의 수장에게 그런 권한을 줘야 명실상부한 그러한 그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향토사단과 이제 경찰, 소방을 지자체에서 바로 동원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아까 통합법도 말씀하셨지만 통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엉성한 법이라고. 엉성한 통합방법이 아주 골다공증이 걸린 병이다. 골다공증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네네. 어쨌든 이 재난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의 경우 수는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서 이 종속적인 체제를 수평적인 체제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수장에게 권한과 이런 그 재원이라는 걸 대폭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권한을 주는 건 좋은데 이 산불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4월이 매년 반복되는데 그거 지켜보면 방법을 찾으면 있잖아요.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오염수 처리하고 난 물을 그 도시 주변에 뒷산에다 쭉 뿌리게 하면은 물도 걸러져서 깨끗해지고 산불도 막을 거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화여대 환경하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도 동의하시고 막 그러던데 아이디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자체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매년 산불이 나도. 왜냐하면 차기 선거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모가지 날아가는 경우는 없거든. 그러면 이렇게 지방 자연재해를 못 막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라는 처벌 조항이 있어야만 그래 주민들도 따질 거고 그 사람도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 처벌 조항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 이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 주민 소환제도 사실은 좀 더 그 애밀하게 해서 주민 소환.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경우에 뭐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경기가 날 일이겠지만 예를 들어 흥동구청장이나 이런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이런 걸 해서 주민 소환제를 해서 충북에 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하나가 그 현 날라갔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제 해직이 됐다. 이렇게 되면 아마 체제가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옛날에 동학남도 고부군수가 물을 제대로 안 해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 관리 못하고 방제 못하면 날아가게 하면은 뜁니다, 저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금 지방정부 수장들이 지금처럼 인력 그저 가기 싫어해요. 아주 깊이 부서예요. 방제 부서는. 네, 깊이 부서이고 그런데 거기다 우수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고 예산 배분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지방자치장한테 책임을 묻는 법안 같은 거를 어떻게 우리 여야 의원들한테 한번 제기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만들어서. 저 기회 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사실 재난 방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없죠. 지금 작년에 비근한 예로 작년에 그 포항
침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강남 지역 침수 때문에 그 건물 지역 내 그 물바지 그 차수막 설치 이 네네. 법안조차도 지금 통과하지 않고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언론이네요. 또 언론. 언론도 또 여기에 관심이 없죠. 정쟁에는 재밌어 하는데. 큰 이슈가 안 되니까요. 그럼 결국 대통령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그 삼권 분립을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제왕적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그 통치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게 작동되지 않으면 사실 쉽게 이게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다시 돌아가면은 NSC는 지금 안전 문제는 어떻게든 안 하고 안보 문제만 하려고 하는데 NSC가 개입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그 행정 권한이라는 것은 법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NSC는 이제 안전보장회의법에 의해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2019년도 고성 산불 사건 났을 때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NSC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성 그때 산불 때. 저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재난할 때 NSC를 개최하는 거야? 그 재난이 났으면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제대적 공부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면 되는데 왜 NSC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 NSC에서 그걸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버거워 보일 수는 있어요. 버겁죠? 버겁긴 버겁죠. 사실 버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포괄 안보라고 그런 측면이 뭐냐면 전통적인 안보에다가 이런 그 비군사 안보가 이제 그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또 현 그 대통령실에 보면 이제 행정자치 비서관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재난안전 비서관을 따로 둘 수가 없으면 그 행정자치 비서관이 그 업무를 지금 저 비서실 소속인데 비서실에 꼭 있을 이유가 있느냐? 안보실로 안보실로 가서 그 사람이 그럼 겸직을 해서 필요하면 3차장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너무 그 작은 정부에 연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얘기 해주셨네요. 네, 그러고 이제 지방에서 제대로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결국 인기 없는 거니까, 근데 터지면 대통령 욕을 먹으니까. 예. 그 안보 문제랑 똑같아서 대통령실에서 딱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재난방재법, 이 기본법에 대한 손질을 좀 해서 중수본 위주로 가고, 지방이 뛰게 하고, 지방 수장들이 잘못하면 뭐가지 날아간다고 해야만 뛰어다닌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래서 지방화해라. 지방으로 분명히 분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정부 수장에게 그에 걸맞는 예를 재난 사태 선포권도 주고, 그 동을 남발하면 어떻게 하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죠. 사태 선포하기 전에 원래 그 지방 정부가 지금 이 재정이 이제 상태가 안 좋은 데도 많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가능한 범위 내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단서 조항을 단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다 보니까 재난하고 안전하고 지금 뒤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사회에 그 화두가 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놨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로 이거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 처벌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더라. 재해니까 처벌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은 그 사건. 산업안전보건을 그렇게 돼 있죠.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하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의 그 법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기에는 상당한 그 제약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 재난법은 재난과 안전을 분리해서 심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방제는 방제는 재난관리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면은 훨씬 더 그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혼란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중급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올코트 프레싱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제가 박사님한테 이런 산불 사고나 홍수 피해로 일어난 피해가 큰 일어났을 경우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라 이런 식으로 칼럼을 쓰십시오 하시면 쓰시겠습니까? 저는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그 배경이 그 산업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 정도로 했을 때 지자체가 뛰는 거 아니냐. 한번 그런 면에서는 한번 툭 던져보는 것도 그래야만 아이고 이게 중대재해니까 어쨌든 용어는 법률 용어로는 물론 산업안전이긴 하지만 산업안전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풍수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단 말이에요. 조 단위로 가니까 피해가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누가 뚝 막을 때 이것만 해도 손가락만 넣어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산업안전은 많이 조심을 했는데 뭐 일어난 사고고. 근데 우리가 정말 손톱 밑에 가시 뜨는 건 알아도 옆구리 썩는 건 모른다고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린 물론 질문인데. 한다면 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그 개정하면서 거기에 재난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현 체계상으로는 그렇다는 제가 말씀을 네,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뭐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뭐 재난관리기본법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더라도 그 처벌 조항에 단체장들의 그러니까 지방자치 수장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그런 것을 명시를 해두면 이거는 뭐 어디든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야만 우리가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고 환경 때문에 우리 자연재해를 허용하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피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지금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 이런 것들이 많이 행정력이 현장 접촉이라든지 현장 작동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지방자치 관련돼서 시작을 하면서 그 중앙정부로 이렇게 많이 직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건 있었죠. 네. 그러나 그것은 뭐 그 당시에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했겠지만 이제 시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죠. 확실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국가 주도의 그 지방 정부가 종속돼 있는 구조를 이렇게 역전시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백면하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뭐 마지막으로 좀 하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좀. 중요한 건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국민의 책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 책무. 예. 정부의 책무가 아니고 국민의 책무. 지금 거기 보면 이제 국가 등의 책무에 그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책무가 적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책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국가하고 지방정부 책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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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의미가 있는데 국민들도 이제는 모든 것을 국가가 해준다고 지방정부가 해준다고 이렇게 해줘야겠죠, 당연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 자신부터 그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셀프 프로텍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죠. 행정수영도 배우고 눈이 오면 눈도 자기가 치우고 그래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성을 인식이 되고 문화가 확산돼야 그것이 행정기관의 어떤 업무 조직 이런 것들의 개편과 맞춰서 그 서로 마주쳤을 때 네. 사실은 재난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게 저는 적절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 박사님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법제화해서 또 대통령이 이해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거가 좀 전달이 돼서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 같은 뭐 학자들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저 대기자님께서 그 역할을 좀 하셔서 어차피 이 선구자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 외로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솔리타리한 그런 로드를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꾸 해야 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요새 그 뭐 각종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하려면 적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년을 하고 이렇게 물고 늘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2005년 그 카트리나 그 사건 났을 때도 보면 그 사고 대책 보고를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그렇죠. 보고서 한참 후에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우선 당장 그 속죄약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울렁뚱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만 절단 나오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으로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뭐 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상당히 뭐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죠. 제가 그 사회과학자로서 보는 시각을 말씀드린 건데
또 제 의견에도 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저 수렴을 해서 그 국가 차원에서 잘 풀어서 정말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날에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도 자기 안전, 자기 안전을 챙기면서 행복하게 살자.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긴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